안녕하세요, 뷰리님들. 뷰티라이프 송유정입니다. 대체로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피부가 뽀얘서 예뻐 보여서만일까요?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역사는 제법 오래되었는데요. 오래전 인류가 부와 권력이 생겨나면서부터 하얀 피부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실내에 있다는 것은 곧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그들은 햇빛에 나가서 까맣게 그을 일이 없어서 하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얀 피부는 상류층과 지배계층에 대한 동경에서부터 그 근원이 생겨났다고 해요. 지금도 한국인의 피부 선호도를 보면은 특정 피부색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굳이 피부과 가지 않고 집에서 피부를 하얗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부를 하얗게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저의 미백 관리 루틴과 끝으로 천연 미백팩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소개할게요. 피부 미백 얘기를 하려면 뻔한 얘기 같지만 자외선 차단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피부가 햇빛에 노출이 되면 가장 먼저 멜라닌의 산화 반응으로 피부가 어두워지고, 또 피부 안 기저층에서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면서 피부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얀 피부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햇빛을 차단하는 선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피부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멜라닌을 빨리 제거하는 방법인데, 피부는 약 28일을 주기로 턴오버가 되는데, 표피의 기저층에서 만들어진 멜라닌이 피부 위로 올라오면서 탈락이 되는데, 이때 피부 위로 올라온 멜라닌을 필링젤을 사용해서 빨리 제거하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게 돼요. 여름 피부는 여러 외부 요인으로부터 피부가 민감해지고, 또 요즘은 마스크의 미세한 자극으로 피부가 민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이 있는 필링젤보다는 필링 성분을 함유한 토너나 에센스나 또는 이런 퍼프로 닦아주는데, 이런 필링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은 자신의 피부 상태를 잘 체크하면서 사용 횟수를 조절합니다. 다음은 미백 관리를 위한 저의 나이트 루틴을 소개할게요. 미백을 위해서는 보습이 먼저 돼야 하는데, 보습을 위한 기본의 기본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물을 한 잔 마시고, 저녁에 피부 관리를 시작할 때도 물을 한 잔 마시고 시작을 하는데, 이 물을 한꺼번에 우르르 마시기보다는 소주 한 잔 정도를 마셔서 몸속 세포 사이사이로 물이 스며들도록 그렇게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먼저 필링과 피부 결을 정돈하는 차원에서 닥토를 하는데, 이 패드는 표백하지 않은 순면 패드에 당근 추출물을 부어둔 패드거든요. 이 패드로 세안 후에 닦아내는데, 저는 피부가 얇고 민감한 편이어서 이 닥토를 3, 4일에 한 번만 가볍게 닦아내고 있어요. 특히 닦아낼 때는 광대에 있는 부분은 아주 가볍게 스치듯이 닦아주는데, 이 광대 부분을 너무 강하게 압력을 줘서 닦아내면은 색도 침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뒤집어서 피부가 건조하면 푸석해 보여서 더 칙칙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백을 위해서는 피부에 촉촉하게 수분을 가득 주기 위해서 히아루론산을 두 번에 걸쳐서 발라줍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 미백 제품을 발라주는데, 메디큐브 비타민C와
베리옵 제품의 비타민C 그리고 구달 청귤 세럼이에요. 3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오페 비타민C는 얼마 전에 사용을 해서 지금은 그 제품은 없긴 한데요. 제가 사용한 비타민C 제품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제품이 아이오페 비타민C고 다음으로 메디큐브 제품이었어요.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으로 멜라닌의 산화를 억제하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꾸준히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어요. 가끔은 짧게는 한두 번, 길게는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과에서의 시술도 일주일에서 열흘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홈케어는 피부과 시술처럼 빠르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피부 관리는 제가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했죠. 365일 집에서 꾸준하게 관리한 피부가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케어를 할 때에는 너무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꾸준히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비타민C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이온화 시켜서 넣어줄 때 훨씬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갈바닉 기계를 이용해서 미백 단계에다 두고 사용을 합니다.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이게 산화돼 버리면은 연한 갈색으로 비타민C는 변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갈바닉 기기를 미백 단계에다 두고 비타민C를 흡수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런 미백도 탄력도 피부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하고 제가 피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크림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충실하게 미백 관리를 했으면은 다음날은 피부를 좀 쉬게 하는 의미로 참 지난주에 피부 타입별로 만들어 두고 사용하는 미스트를 혹시 만들어서 사용해 봤나요? 만들어서 사용해 본 뷰리님들은 그 효과를 너무 잘 알 텐데요. 제가 만든 방법이지만 정말 효과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해 봤으면 해요. 그래서 하루는 피부를 쉬게 하는 의미로 저는 피부가 건성이어서 만들어둔 촉촉 미스트를 바른 다음에 지난주에 만든 이 촉촉 미스트는 스킨 소프너, 히아루론산, 호호바 오일이 들어가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줘요. 촉촉 미스트를 사용한 다음에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크림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면 피부에 무리는 주지 않으면서 건강하고 하얗고 촉촉한 피부결이 고운 피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C는 먹고 나면 속 쓰리는 경우가 많은데 중성화 시킨 비타민C는 속쓰림이 없는 그런 비타민C예요. 고용량의 비타민C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오메가3 그리고 유산균 복용으로 미백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주면 더 좋겠죠. 끝으로 천연 미백팩을 소개할 건데요. 저는 천연팩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천연 성분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자칫 트러블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들깨팩은
트러블이 없어서 여름이면 열흘에 한 번 정도는 꼭 하고 있는 팩이에요. 들깨가루에 루테올린은 미백 제품에는 꼭 들어가는 알부틴보다도 미백 효과가 2배나 높아서 기미나 잡티에도 효과가 좋고, 곡물 팩은 대체로 건성 피부에는 건조를 유발하는 데에 비해서 들깨가루 팩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좋아하는 팩이에요. 들깨가루에 밀가루 2대1로 들깨가루와 밀가루를 섞습니다. 그리고 꿀을, 들깨가루 팩에는 밀가루를 넣기 때문에 굳이 우유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걸쭉하게 될 정도로 팩을 할 때에는 세안을 하고 팩을 한 당일에는 에센스나 세럼이나 앰플을 바르지 않는데, 팩을 한 피부는 각질이 떨어져 나가서 피부가 좀 약간 얇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바를 경우에 피부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에센스나 세럼이나 앰플은 바르지 않고 촉촉 미스트와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미백에 필요한 자외선 차단제와 필링 방법, 그리고 저만의 미백 관리 루틴과 미백 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뷰리님들 감사하고,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